4차 산업혁명의 완성, 그건 바로 스마트시티의 구축입니다. 노후된 도시에 스마트함을 입혀서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고요. 또 처음부터 새로운 도시를 스마트하게 설계할 수도 있죠. 그렇게 형성된 도시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함께 살아 움직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곳이 스마트시티라면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똑한 도시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란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로서 인구가 집중되며 형성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논하기 위해선 도시라는 지역적 요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의 생활은 점차 편리해지고 보다 스마트해진 산업 분야는 빠른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생활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는 구성 요소들의 진화 속도에 발맞춰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도시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똑똑해진 도시에선 과연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스마트 시티의 첫 번째 요소는 스마트 에너지입니다. 도심 속 빽빽하게 들어찬 빌딩들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건물 외벽이 모두 발전 장치인 셈입니다. 이를 통해 낮 동안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에너지 피크 시간에 꺼내 건물 시설 운영에 사용하죠. 전력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됐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 전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각 가정마다 산업 현장마다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과 지열 발전 시스템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 저장하며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 저장된 전력을 사용할 수 있죠. 스마트 시티의 두 번째 요소는 스마트 보안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통합 관제센터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통합 관제센터는 스마트 시티의 통합 플랫폼으로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돼 주민들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이들의 눈이 되어주는 건 도시 곳곳에 설치돼 있는 수많은 CCTV들인데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시 인프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모든 범죄 사건과 재난,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 시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스마트 시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수도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물 공급이 필수적인 일인 만큼 보다 깨끗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 관리 시스템이 도시에 구축되고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 워터 그리드입니다. 센서 기술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통합 운영 기술이 동원되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는 물 낭비를 줄이며 실시간으로 수질을 체크하는 미래형 수질 관리 시스템이죠. 스마트 시티 곳곳으로 뻗어있는 도로는 도시의 혈관 역할을 합니다. 똑똑해진 도로와 그곳을 달리는 지능형 자동차는 스마트 시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도로를 둘러싼 각종 인프라는 차량에게 실시간 도로 상황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받은 자동차는 스스로 판단해 움직입니다. 도로 위 사물과 사물 간의 대화를 의미하는 V2X 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이죠.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지금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된다면 그곳은 분명 스마트 시티일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라는 게 됐고,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토목이라든가 어떤 그 도시계획 그런 면에서 주로 풀어왔는데,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어떤 그 비타민적인 요소를 살리는 게 스마트 시티의 본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도시는 그런 효율적인 것보다는 좀 불편함이 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풀어보자라는 어떤 기대감의 또 표현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통신을 하고 모든 물건들이 통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 홈에서부터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시티 또는 이제 스마트 도시, 그 국가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모형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많은 것들에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산물 인터넷이 기본적인 인프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의 기본 기능은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일 텐데요. 이 스마트 시티에서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첨단 IT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구성 요소들을 통합 관리하는 유통합관제센터, 그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야심한 시각에 인적이 드문 곳,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일어나는 사건들.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유괴와 같은 5대 범죄 외에도 폭력, 절도 등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우리가 사는 도시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의 보안. 이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을 스마트 시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의 스마트 시티 통합 운영센터. 책상을 가득 채운 컴퓨터 모니터들과 한쪽 벽면이 커다란 모니터 화면으로 구축돼 있는 풍경이 인상적인데요.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러 개의 영상들이 띄워져 있습니다. 바로 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에서 전송되고 있는 영상들인데요. 스마트 시티 통합 운영센터는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또 다른 눈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지역에 설치된 1,900여 대의 CCTV들이죠. 지금 도시의 문제는 도시에 발생되는 각종 스마트 서비스에 준하는 각종 도시의 재난, 환경, 방범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재된 영상을 통해서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영상을 수집, 가공,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직접 안전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도심 한가운데 나타난 수상한 움직임. 손에 든 통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물질이 들어있는 걸까요? 한참을 걸어간 끝에 도착한 곳. 두리번거리던 수상한 자는 통 안에 물질을 붓습니다. 방화를 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한데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합운영센터에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CCTV를 통해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범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던 센터에선 112, 119에 연락해 위치 정보를 전송합니다. 제안하러 오시면 되네. 출동하겠습니다. 방화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들. 범인이 불을 지르려는 순간 경찰에 의해 제압됩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 무서운데요. 다행히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상황은 무사히 종료됐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사람의 속성, 즉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정장을 입었는지 반팔을 입었는지, 바지가 청바지인지, 특히 가방을 메었는지까지 속성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심야 시간에 배회라든가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짐이라든가, 초등학교의 담벼락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월담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때는 바로 이벤트가 나올 수 있고요. 또한 사람의 얼굴 속성을 바로 저장하고 차량 번호도 이 시스템에서 바로 저장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객체 인식 기술은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활용합니다. CCTV 영상을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분석하고 보행자와 차량을 감지하는데요. 이러한 객체 인식 기술은 사건 사고의 피해자와 피의자를 좀 더 신속하게 확인하고 범인 검거와 도주로를 파악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CCTV,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의 통합 운영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이 융합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객체 인식 기술은 스마트시티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는 지난달 차량 털이를 시도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상 상황을 감지한 관제 프로그램이 상황실 모니터링 요원에게 알린 영상입니다. 통합운영센터에선 포착된 내용을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 털이범으로 의심되는 일을 곧바로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범죄 사건 발생 시 이렇듯 실시간으로 현장을 대응할 수 있었던 건 통합운영센터와 112, 119 등의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2007년 1월부터 매월 단위로 우리 센터에서 일어나는 각종 유형의 사건, 사고를 데이터하고 있습니다. 5대 강력 사건, 또한 주치자, 그다음에 119, 또한 금연방송, 쓰레기 방송을 매월 단위로 통계를 함으로써 어느 시기에 어느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CCTV에 빅데이터를 통하여 우리 오산시에 있는 한 가정, 그다음에 여성이 어디 살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CCTV 위치를 선정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안전을 책임지는 통합운영센터. 이곳은 사건, 사고 모니터링 외에도 재난 상황을 즉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재난안전 상황실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융합된 이 지능형 보안 시스템은 도시를 지키는 스마트한 눈으로서 활용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똑똑한 도시에선 주민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스마트시티의 보안 허브로서 통합운영센터가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더욱 세련되고 최첨단된 관제, 즉 스마트 관제를 통해서 도시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 우리는 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시가 아무리 첨단화가 이뤄지더라도 깨끗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살 수 없을 텐데요. 똑똑한 도시에선 물을 관리하는 기술 또한 남다릅니다. 수도 관리 시스템과 네트워크 기술의 만남. 바로 원격 검침 시스템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종도로 향하는 길. 이곳에 구축된 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도 계량기 뚜껑을 열어보니 계량기와 연결된 전선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전선 한쪽은 건물 외벽에 부착된 작은 기기와 연결돼 있는데요. 이 장치가 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이 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이라는 것은 과거에 검침원 분들이 직접 수용가를 방문을 해서 그 수도 양을 체크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런 원격 검침 기기를 통해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상수도 사업본부까지 전달을 해서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용량을 체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미터의 상태, 뭐 예를 들자면 미사용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역류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각 가정의 물 사용량을 알기 위해선 수도 계량기의 수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검침원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해 계량기를 체크하죠. 하지만 원격 검침이 이뤄진다면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도 계량기와 연결된 원격 검침기가 데이터를 전송해주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도 사물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기기 스스로 수도 사용량을 체크하고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한 수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죠. 작동 원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원격 검침 수집기와 이 수도미터가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들이 하루에 24번 통신을 해요. 그래서 이 제품도 하루에 24번 데이터를 원격 중계기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IoT 통신망을 활용을 해서 저전력 기반의 그래서 조금 더 오래갈 8년 이상의 내구성을 보유하고 있는 검침기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검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도 계량기의 수치를 정확히 데이터화하는지 확인하는 작업.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은 기기의 파손 여부와 데이터 수신이 원활한지 여부를 점검할 때만 소요됩니다. 원격 검침기가 데이터를 제대로 중계기로 전송만 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뤄지는 수도 검침 작업은 이상이 없을 테니까 말이죠. 검침기로부터 전송된 정보는 중계기를 거쳐 상수도 사업본부까지 실시간 전달되는데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도 검침은 곧 스마트시티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될 것입니다. 원격 검침기의 활용은 인력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 혹은 일, 월, 년 단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 간 파손과 누수 상황을 곧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건 원격 검침이 경제적 효과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이 어떻게 어디서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수 제일 관 말단에 있는 이러한 제품들,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생산성이라든지 물을 얼마만큼 생산을 하고 얼마만큼 공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똑똑한 도시에서 이뤄지는 스마트한 수도 관리란 작게는 가정의 물 사용량을 원격으로 확인하는 일이고 크게는 도시의 물 공급량을 예측해 효율적인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를 스마트 워터그리드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스마트 시티를 완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스마트 시티 내에서의 스마트 워터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 내에서의 물에 대한 자족을 스스로 물에 대한 독립이든지 물에 대한 자족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 제2용수를 도로 청소용수로 쓴다든지 아니면 도로 내에서 도시 내에서의 공원용수를 쓴다든지
또는 이제 그 빗물을 공업용수로 쓴다든지, 그리고 깨끗한 물은 이제 가정용수로 쓰는, 그래서 이제 그 도시 내에서의 모든 가용한 그런 수자원들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한 톨의 물도 버리지 않고 도시 내에서의 물을 순환시키는 것이 곧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중심엔 센서 기술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수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ICT 기술을 이용해 물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그 수요만큼 물 공급량을 조절해서 수도 공급에 요구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현재 스마트 워터 그리드가 시범 운영 중인 곳은 인천 영종도와 대청도인데요. 대청도의 경우 섬 지역의 상습적인 가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중수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바닷물과 빗물, 지하수 등의 가용 수량을 모니터링해 물 공급량을 예측한 다음 수원별 처리 공정에 들어갑니다. 예측된 물 수요량에 맞춰 필요한 양만큼 맞춤형 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 생산 비용과 이에 따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가급적 지역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물들을, 수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도시 내에서의 그런 물에 대한 자동률을 높이는 그런 기술을 위해서는 이제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이쪽 중동 지역에 이런 기술들을 수출한다면 그 물산업에 대한 그런 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회가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학연이 합동이 돼서 이런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목표가 좀 모아져야 될 때라고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마트 시티의 혈관은 바로 도로입니다. 하지만 그냥 보통의 도로가 아니죠. 스마트한 길 위를 달리면 운전자는 이 도로 위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와 자동차가 지능을 지녀서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시대. 자, 우리나라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구축돼 있을까요? 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자율주행차 실험단지. 도심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곳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차량과 교통 인프라가 대화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이 구축돼 있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 검증이 가능한 건데요. 스마트 시티 속 자율주행 자동차가 누빌 환경과 똑 닮은 이곳에서 한층 똑똑해진 교통의 미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제 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라든지 교통 안전 시설물 등을 실제 자율주행차가 그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지 그 환경을 마련해주는 그 테스트 베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와서 저희 그 실제 도로의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주행을 하는지, 그다음에 안전성이라든지 주행 성능을 저희 평가할 때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KT에서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베드 한편엔 연료 충전소가 있습니다. 시범 운행을 위해 충전에 한창인 자율주행 버스가 시선을 끄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 움직이는 차량이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걱정이 없는 전기 자동차는 자율주행과 만나 차세대 교통의 한 축을 담당할 텐데요. 스마트 시티에서 시민에 발휘되어줄 똑똑하고도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과연 도로 위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드디어 자율주행 버스 출발! 자율주행 차량은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가 핸들, 엑셀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차량 인근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교통 신호에 맞춰 움직이거나 멈춰 서는 건 차량에 있는 각종 센서 덕분입니다. 사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돕는 것이죠. 주변에 주행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방에는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와 같이 전방의 물체들의 거리를 그리고 전방의 물체의 속도를 인지해낼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추출해내서 컴퓨터가 가야 할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뭐 정지해야 될지, 피해서 갈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그 넓은 범위에서의 그런 움직임과 정보들까지, 그 다음에 교차로에서 사각지대까지 이런 식으로 통신을 통해 전달받고 그런 장애물들의 움직임이나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솔루션이 좀 핵심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센서는 차의 가장 앞쪽에 있는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 센서란 레이저를 사용해 차량 주변에 있는 물체의 모형, 거리 등을 감지하는 장치인데요. 360도로 뱅글뱅글 돌며 빛을 사방으로 쏘아 다시 돌아오는 정보를 자동차 시스템에 전달해줍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죠. 라이다 센서 이외에 신호등, 차량, 보행자 등 주변 환경을 분별하는 카메라, 차량의 경로와 위치를 판단하는 GPS, 통신 단말기 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이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돕습니다. 덕분에 차량이 주변의 모든 것과 대화할 수 있는 V2X, 즉 차량과 사물 간 통신이 가능하죠. 그 V2X는 그 차량과 인프라나 그 보행자 등과 같이 그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는 그 무선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V2X를 이제 V2V와 V2V나 V2I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V2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량이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나 그 사각지대 경고 등과 같은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제 기술이고요. V2I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인프라를 통해서 신호 정보라든지 아니면 교통 사고 정보들을 그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차량의 운행을 이제 지원하는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 간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 위를 나란히 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 차량이 서로 대화하는 V2V를 통해 서로의 위치, 속도 등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점점 속력을 내는 버스. 잠시 후 흰색 차량이 차선을 바꿔 들어오는데요. 이를 인지한 검은색 버스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차량 간의 대화를 통해 앞차와의 사고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연쇄 추돌 사고를 막을 수 있죠. 차량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들로부터 그 앞차와의 거리 정보하고 내 차와의 속도 차이, 즉 상대 속도가 이렇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얼마나 안전거리를 유지할지를 그 판단 알고리즘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 알고리즘은 내 차량이 현재 상태로부터 가속을 할지 감속을 할지 그런 것들을 거리와 상대 속도를 통해서 추정을 해내고 그걸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차량이 자차, 그러니까 자기 차량의 센서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차들이 5G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면 내 차에 센서가 이상하더라도 통신을 통해서 제공받는 센서의 정보들로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고요. 자율주행을 위해선
차량이 도로 주변의 교통 인프라들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를 V2I라고 합니다. V2I란 차량과 도로 체계가 정보를 주고받으며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을 주는 기술인데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에도 통신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관제실에선 도로에서 전해주는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자율주행은 곧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테스트는 스마트 시티를 이룰 그 어떤 핵심 요소들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테스트베드에서는 자율주행 중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실험 도시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스마트 시티를 누비기 위해선 안전성 보장은 필수입니다. 때문에 자율주행차 실험 도시에서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는 실제 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텐데요. 이러한 노력이 모여 우리가 살아갈 스마트 시티에선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도시에서는 자가용이 필요 없는 도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차를 부르면 차가 집 앞으로 와서 그 차가 내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진짜 무수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변화의 방향은 가장 중요한 게 기술로 해서 산업에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서 그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전체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집약체, 스마트 시티. 미래형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이 도시는 사람과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첨단 산업 도시로서의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공장 내의 모든 기기가 IoT를 기반으로 대화하며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공장. 스마트 팩토리가 그중 하나입니다. 제품의 설계 개발에서부터 제조 유통까지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돼 제품의 생산성, 품질,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능형 생산 공장이죠. 스마트 팩토리에는 하드웨어적인 요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인력이 필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공장에 센서를 설치해서 많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인프라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센서 없는 스마트 팩토리는 있을 수 없고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만 스마트 팩토리로서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가 하면 소음과 오염물 배출을 줄여 도심형 친환경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친환경적인 스마트 팩토리는 외곽으로 흩어져 있던 공장을 도시 안으로 유입시켜 도심 속 경제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양식장도 ICT와 만나면 한결 운영하기가 편해집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양식장을 떠올려 볼까요? 일반 양식장에선 환경에 민감한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 인원을 상시 배치해 놓고 수조를 직접 관리합니다. 잠깐의 기계 오작동에도 고기가 폐사할 수 있어 촉각을 세워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한층 똑똑해진 스마트 양식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스마트 양식장은 수조의 용존 산소량, 수온, 수질 등을 측정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수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도움 없이 각종 데이터를 활용 분석해 물고기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요. 적은 인력으로도 많은 수조를 한꺼번에 관리하며 운영의 효율을 높인 스마트 양식장. 똑똑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천장에 닿을 듯 각층에 빼곡히 자리한 식물들. 이렇게 아파트와 같은 형태를 띤 농장 구조를 수직 농장이라 합니다. 수직 농장이란 수경 재배가 가능한 농작물이나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도시형 농장인데요. 식량난과 농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입니다. 햇빛 대신 LED 조명을, 각종 배양액으로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가 하면 온도, 습도 등 농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건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지 조건, 날씨 제약 없이 필요한 먹거리를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요. 농업과 공업, 양식업 등 스마트 시티에서 다양한 산업이 필요한 이유. 경제는 곧 도시를 지속 가능케 하는 힘이자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죠. 스마트 시티에서의 에너지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옥상에 자리한 태양광 패널들. 일상 속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많이 접했기 때문일까요?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모습이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학교처럼 하나의 구역을 이루는 곳에서는 전기를 직접 생산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저장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시 말해 이곳에 똑똑한 에너지 시스템, 독립형 소규모 전력망이 형성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저희 서울대 캠퍼스 마이크로 그리드에서는 전체 200kW의 태양광 설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은 40kW가 되겠습니다. 맑은 날씨의 경우에는 평균 한 3월 달의 경우 250kWh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흐린 날의 경우에는 한 50kWh 이하로 생산이 되고 있고 겨울보다는 봄, 가을과 여름에 전력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을 통해 한 달간 생산하는 전기만 해도 약 18,000kWh.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가구가 한 달가량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양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그리드가 구축되어 있는 이곳에선 생산한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란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 저장 장치가 융복합된 차세대의 전력 체계이죠. 이곳 서울대학교에서도 태양광을 활용해 생산한 전기를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센서입니다. 학교에서는 조명을 시작으로 컴퓨터, 냉난방 시설 등 무수히 많은 곳에서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중 아깝게 낭비되는 에너지 양도 엄청난데요. IoT를 기반으로 전기 사용을 모니터링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전반적인 관리는 이곳 관제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생산한 전기는 어느 정도이며 얼마만큼의 전기를 사용했는지 등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데요. 더불어 교내에 부착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직접 제어하기도 합니다. 대낮처럼 환한 강의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죠. 이곳엔 어김없이 센서가 설치돼 있는데요. 공부를 하던 학생이 자리를 뜨면 센서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이 센서는 실내 환경 측정 센서인데요. 관제실에서 빈 강의실에 불을 끄거나 냉난방 시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실내 환경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강의실 내의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상황에 맞게 대처하며 에너지 절약을 가능케 하는 거죠. 학교의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한 효과로는 아마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가 모든 건물이 정전되더라도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한 그 건물은 4시간 동안 서로 독립운전을 정전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PV나 즉 태양광 혹은 ESS 등을 활용하여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20%를 절약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각종 IoT 센서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건물의 에너지를 10%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ESS입니다. ESS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전기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때 저장하고 필요할 때 공급해서 전력 공급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 ESS는 분산형 전원을 활용하는 마이크로 그리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는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후 2018년도엔 전년 대비 약 26%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그리드가 불러올 도시의 변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마이크로 그리드는 환경 문제에서 대두되는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고 정전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 또 주거 환경 문제, 또한 시설 관리 문제, 또 에너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똑똑한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이크로 그리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ICT 기술을 접목해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미래형 도시. 스마트 시티를 완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점점 발전해 나가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센서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만큼 데이터의 보안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 마련이 뒷받침되어야겠죠. 표준화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이어진 초연결 사회에서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면 대화가 불가능하겠죠? 사물이 소통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만들어준다면 더 많은 요소들이 연결돼 더욱 똑똑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텐데요. 스마트 시티의 완성, 이것은 곧 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일일 겁니다. 스마트 시티의 표준화는 각각의 도시들이 개별 사업을 다 표준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서도 그 스마트 시티 그 기기들 간의 표준 기기들 간의 상호 운영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것에 대한 노력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느 일정 수준은 고려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수많은 뭐랄까 사람들 혹은 사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속성이 있다고 그러고 저렇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스마트 시티에 산다는 건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누리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초연결 사회 속에서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언제 어디서든 생활의 편리와 안전이 약속된 도시. 그곳이 우리가 살게 될 스마트 시티입니다.